안녕하세요. 초이아크입니다. 초이아크의 인물열전 제5화 강동호랑이 송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송견, 자는 문대이고요. 송견은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왜냐? 사실 송견혜님은 남자 그 자체이니까요. 그건 그렇고 우선 송견의 손씨 집안은 자친 송자병법의 지은이 손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건 알 수는 없고 그냥 자칭입니다. 중요한 건 동호지역을 기반으로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송견혜님은 황건적난을 지나 반동탕연합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송견혜님은 능력은 매우 출중하나 원소나 원술, 조조같이 집안 대대로 축적한 명성이나 부, 권력 같은 게 부족했기에 연희에서는 원술, 조조와 대등하게 나오지만 현실은 원술 아래에 휘하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소설에서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동등한 위치에 묘사가 되어 있죠. 하지만 아주 못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세력 초기에 구성할 때 사병과 군세를 한순간에 상당하게 모을 수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장비행님 정도나 그 이상으로 집안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견혜님을 말할 때는 원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원술행님 아래에 있었다고는 하나 휘와 장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술행님 영향력에 있었던 한 세력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나중에 송견혜님이 요단강을 가고 나서 그 아래 휘하 장수들이 원술에게 흡수되지 않고 독립된 손책 세력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서른이 참 길었는데요. 우선 송견 강동의 호랭이애님 새끼 호랭이일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호랭이애님이 어렸을 때 아빠 호랭이랑 같이 시장에 가서 딸기 탕후루 하나 먹어가면서 구경 중이었는데요. 근데 때마침 저 멀리서 해적들이 도적질한 물건들을 나누고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님들도 아시겠지만 광군이나 군인들은 뭉쳐서 싸우는 기질이 있습니다. 혹은 전우조를 짜서 움직이죠. 하지만 해적들이나 산적 도적들은 다르게 원피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1 기반을 모티브로 해서 싸움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새끼 호랭이 햇님은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경찰 사이렌 키고 지휘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적들은 1대1 기반을 해서 싸우기 때문에 다 흩어져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송견 새끼 호랭이 햇님은 기어이 한 명 따라가서 요단강 보내주고 머리 하나 똑 하고 떼옵니다. 이 계기가 알려져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세라고 해요. 와, 17세? 난 그때 던파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호랭이애님 데뷔전이 언제냐? 얼마 안 지나서 허창과 허소라는 찌끄레기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때 1,000명 정도의 군사를 모은 뒤에 광군과 합류해서 터벌을 한 것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17세에서 18세라고 합니다. 축구도 보시면 유망주가 선발급으로 급 자라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강동호 호랭이님은 뭐 거의 음바페급이죠. 이후 황거적난이 터지게 되는데요. 중국 역사에 있어 가장 크게 일어났던 민난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도 병사를 모아 주준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장수 아래 들어가 활약하게 되는데요. 선물을 걸어 잠근 황건적 성벽을 스스로 앞장서서 맨손으로 기어오르며 병사들의 사기에 기여를 했고 가는 곳마다 파죽지세로 승리하며 인정받게 됩니다. 그 이후 황건적난은 정리가 되고 이후에도 매우 나라가 쇠퇴하고 매간매직할 만큼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망주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방곳곳에 반란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우리 송견혜님은 두 발이 땀이 나도록 똥 치우러 다닙니다. 그러는 동안 한나라는 동탁이 정권을 잡고 소재를 폐위시키고 헌재를 황제로 앉히게 됩니다.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쥔 동탁에 반발하여 원소 집안을 필두로 해서 연합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반동탁연합이 되게 됩니다. 이때 연희에서는 우리 송견회님이 하나의 세력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나오나 사실은 원술 아래 휘하 세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때 원술은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원가라는 집안은 4대가 삼공을 영임했는데요. 이 삼공이 무엇이냐? 즉 영의정, 자의정 이런 고위 관리를 뜻하게 됩니다. 4대가 그렇게 지낼 만큼 매우 영향력이 강한 집안이었고, 원소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출신이 그렇게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컴플렉스였는데, 원술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매우 잘 나가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 원소행님이 죽을 똥 살똥 노력해서 메꾸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원술행님 휘하로 들어가 방동탁연합에 참가하게 된 우리 호랭이행님, 원술행님 지원을 빵빵하게 받고 진격하게 되는데요. 이때 동탁이 아끼는 여포 화웅과 싸우게 됩니다. 연희에서는 원술행님이 이때 보급을 끊어서 패배하고 퇴각하게 되고, 우리 관우행님이 나서서 화웅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는데요. 사실 진실은 우리 호랭이행님이 여포와 싸워 승리하고 화웅까지 요단강 보내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 원술행님이 낙야까지 우리 송견행님이 수복하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에 벗어날까 봐서 이때 보급을 끊는 게 사실입니다. 밧줄을 끊어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송견행님이 낙양까지 위협하게 되는데, 때마침 보급을 끊게 되니까 제동에 걸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존망에 있어 큰 위기가 옵니다. 애들 밥 줘야 하는데 밥을 못 주니까 유지가 안 되겠죠? 유지비는 많이 드는데 말이죠. 그래서 불이 나게 자가용 타고 원수레님한테 밤새 달려갑니다. 도착하고 나서 땅에 쭈그려가지고 원수레님 여기로 와보라고 불러다가, 형 잘 봐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지금 밥이 없어, 가질 못해. 아 좀 해줘. 치킨 마요라도 보내줘요. 솔직히 응? 저 동탁 새끼가 원간의 사람들 엄청 죽였잖아. 형이라고 안전혀? 아니잖여. 그러니까 이번에 좀 안전하게 만들고 응? 가야지.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여. 그려 안 그려? 그리고 이거 끝나면 형이 더 좋아지지. 내가 좋아지겠어? 아래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욕심 없어. 끝나면 꽃이나 좀 줘요. 설득하니까 원수레님도 듣고 보니 마땅히 방법이 없는 거야.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괜히 여기서 어물쩡거리면 자신도 보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수레님이 응 맞아, 내가 안 해주려는 게 아니고 아니 치킨 마요가 다 떨어졌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라도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응? 좀 화 좀 풀고 나서 가서 준비하고 있어. 내 동생 절대 내가 고의로 거 아니니까 손해하지 말고, 알겠지? 난 너만 믿는다, 알겠지? 응? 몇 번이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송견혜님 보내고 카톡으로도 몇 번이고 물어봐. 난 너만 믿는다. 응 알겠지? 진짜? 응? 배신하면 안 돼.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송견혜님이 아이 형 진짜 걔 진상이네 하고 본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낙양에 입성하게 되는데, 동탁도 송견이 무서웠는지 여러 제안을 합니다. 아이 송견군 왔는가? 송견 자네 그러지 말고 내가 대대로 송간에 응? 도지사 시장 시켜줄라니까 화 좀 풀고 물러나지 않겠어?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구먼. 이러니까 송견이님은 까고 있네, 너네 다 죽었어 하고 그대로 여기저기 자기 안방 마냥 다 썰고 다닙니다. 이때 낙양을 지키던 여포도 호되게 혼쭐나고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장안으로 천도를 하면서 낙양에 모든 것을 태웠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던 상태였어요. 그렇게 동탁 세력을 내쫓고 모든 게 척도화된 낙양을 우리 송견혜님이 수습하고 여대 왕들의 종묘를 수습하던 중에 옥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희에서는 모른 척 하면서 자신이 가져가지만 원수랭님한테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원수랭님 명절 선물로 택배로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후 철수하게 된 우리 강동호랭이 송견혜님, 이후에 동탁이 반동탁연합 수장인 원서에게 해산을 요구하지만 원서혜님은 까라마이신이다,
강하게 거절하였고 황족 한 명을 추대해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황족이 강하게 거절하면서 실패하게 되자 이전에는 한나라 아래에 군벌화가 되었다면 이제 한나라가 많이 약해지니까 자기 세력을 중심으로 군벌화하게 되는 시기에 도래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서로 세력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연합군도 자동으로 흐지부지 약해졌고 이제 군벌 세력 다툼에 들어가게 되게 되죠. 이것을 궁할 거라고 합니다. 이때 송견회님이 새끼들 좀 단합해서 나라 좀 정상으로 만들기 직전인데 쥐네들 힘 좀 키우려고 옌병을 하네. 믿을 새끼 하나 없구먼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여러 군벌들한테 원수래님이 침범당하고 또 원수래님이 침범하는 도중에 송견회님은 내키진 않았지만 원수래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맞고 때리고 하는 도중에 원수래님이 안 그래도 저기 넓은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만히 있던 유표현님한테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세력은 큰데 딱히 움직이진 않으니까 원수래님은 자식 덩치만 크지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주먹도 통통한 게 스펀지 주먹 같고 말이야. 근데 나는 잘 못 싸우는데 그 스펀지 주먹은 사실 난데?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가 똥 싸는 도중에 유라카! 하고 안방을 뛰어다닙니다. 그 좋은 생각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아래 제일 잘 싸우는 전장의 은바페 우리 호랭이 송견회님에게 유표를 요격하라 명령하게 됩니다. 독립해서 군벌로 나서기에는 조금 모자랐던 우리 송견회님은 내가 요번만 성공하면 독립해서 자회사 차린다.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정말 하고 출격하게 됩니다. 유표인님을 공격하게 되었고 유표인님도 또한 믿을만한 황조인님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상마초 완전 남자 강동의 호랭이 송견회님에게는 잽시가 안 되었고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송견회님 성격을 보면 아시겠지만 해적들도 기어이 쫓아가서 요단강 보냈고 막 삼벽도 직접 기어 올라가서 싸우고 동탁한테는 조지라 뱅뱅이다 하고 썰고 다니고 한 거 보면 태각하는 황조인님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냥 모드 발동돼서 쫓아가서 누구 하나는 요단강 보내야 속이 시원했으니까요. 그래서 송견회님은 자신의 검인 고정도를 들고 스포츠카를 끌고 쫓게 됩니다. 이때 자가용이 너무 빠르고 우리 송견회님은 칼치기 해가면서 과속을 했기 때문에 단독 질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황조혜님은 혹시 몰라서 진짜 혹시 몰라 아주 작은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조금 진짜 조금 병력을 매복하게 됩니다. 그곳에 송견혜님은 과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제동거리가 길은 탓에 복병의 화살과 돌을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막 독립을 앞둔 상태로 순직했기에 더욱 안타까움이 컸고 연이나 정사에서도 매우 강했던 여포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강했던 송견회님의 죽음은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온몸 바쳐 기반을 마련해 두었고 이후에는 손책을 필두로 세력을 구축하는 핵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교훈 자신만 믿고 칼치기, 과속을 하게 된다면 요단강에도 과속으로 갈 수 있다. 입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I'm back.